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시는 개인 주주분들께서도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건지 싶은 의구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주제가 아주 핫하게 떠오르다 보니 어중이 떠중이들이 뇌피셜로 마음대로 몇 가지 근거를 달아 해석을 하고 이게 또 반복 생산되다 보니 헛소리가 진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치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집단 내에서 동조를 연구하기 위해 했던 실험이 떠오릅니다. 모두가 전기차는 폭탄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음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들을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논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두 전기차 화재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 모델 화재는 분명히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청라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발화 차종은 NCM811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인데 하도 중국산 LFP를 찬양하는 여의도 애널리스트들과 기자들이 많다 보니 3원계 하면 한국 배터리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지만 분명히 중국산 배터리입니다. 글을 작성하는 8월 16일 기준으로는 기자들이 또 무더기로 이번 NCM811 배터리 화재는 CATL사의 배터리가 아닌 파라시스의 배터리라고 단언하는 기사들을 북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벤츠 측에서 명확하게 원인 조사를 끝내고 입장을 발표해야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현 시점 이토록 확신에 차서 파라시스 배터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언론사들은 생각나는 대로 뱉었다가 늘 그렇듯 짤막한 지난번 보도를 정정합니다와 같은 아닌 말고를 시전을 하면 책임을 면피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명확한 사실은 CATL이던 파라시스던 간에 청라 아파트 주차장 화재의 원인이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중국 배터리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중국 내에서도 화재 사고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측에서 이를 철저히 검열을 해서 그렇지 해외로 보도되지 않은 건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그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요지는 지금의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공포감으로 번질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웠던 점은 고급차 제조사로 인식되는 벤츠가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를 이토록 폭넓게 채택하고 있었고 이후 대처도 매우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짱츠라는 놀림을 더욱 폭넓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라 화재는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그럼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SK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화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충남 금산 배터리 화재는 타이밍이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 청라 화재가 있은 뒤 곧이어 발생한 화재였기에 K배터리에는 무척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SK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금산 화재의 경우 청라 화재와 동일한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에서 이전부터 화재가 무수히 발생했다는 사실과 다르게 국산 배터리 화재는 거의 처음이었다는 점 또한 비교적 피해가 매우 적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입니다. 다만 타이밍이 무척이나 나빴기 때문에 청라 화재의 여파가 이 사건까지 번진 것이며 전기차는 불이 잘 나니까 앞으로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할 폭탄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차량 화재는 전기차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왔으며 전기차 화재는 발생할 때마다 특히나 엄청난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위험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내연기관차가 화재 위험은 더 높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2023년까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화재 발생 건수를 비교한 자료이고 국토부 자료입니다. 등록된 차량 대수는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화재 건수만 비교하면 내연기관차 화재가 압도적으로 많이 잡힐 수밖에 없고 이 데이터는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단순 건수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팩트는 1만 대당 화재 건수를 비교를 하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내연기관차보다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사의 대서특필되기에 늘 주목도가 높습니다. 전기차도 결국 인간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들이지도 말자 이런 전기차 반대 운동을 펼칠 정도로 오버할 일은 아닙니다. 현실은 오히려 그 논리대로라면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 화재 발생 비율이 높으니 내연기관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를 해야 하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이 데이터도 보시게 되면 전기차에서 배터리 문제로 발화된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합니다. 우측에 표시한 바와 같이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로 보자면 내연기관차 발생 비율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됩니다. 확률적 관점에서는 이토록 전기차 화재에 호들갑 떨 일은 전혀 아니며 저는 이 문제는 급발진 이슈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확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발진 사고 뉴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어떤 분들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까지 설치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지만 작은 확률에 벌벌 떨면서 이토록 경계를 한다면 무서워서 운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급발진으로 인한 사망 확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말입니다. 전기차 화재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또 선택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노출되게 된다면 결국 혹자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전기차는 타지도 말고 주차할 때 옆에 두지도 말아야 할 잠재적인 폭탄으로 생각하는 전기차 포비아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시된 해결책들은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점입가경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는 지하로 들어갈 수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서 설치하지 말고 빼버리자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참으로 1차원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되기는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군화끈으로 목숨을 끊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병들의 처우 개선이 아닌 군화끈을 없애는 문제 해결 방식, PX에서 간식 먹고 배탈 났으니 PX 금지, 뭐 이런 아주 단순하고 편리한 논리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번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박순혁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작동 문제가 사태를 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중국산 배터리가 싸구려라서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하지만 이 사태를 키운 건 전기차 열폭주가 아니라 소방시설 관리 미흡입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더딘 대한민국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리자는 주장은 참 제가 2차전지 투자에 호의적이라는 주관성을 빼고 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비롯한 선택의 권리를 무지한 집단의 압박으로 제한하는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 재차 여과 없이 드러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2차전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차전지와 K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번 전기차 화재들은 이렇게까지 염려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화재라는 안전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차로의 전환에 브레이크를 밟을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기차라는 상품이 처음 나온 맥락과 그 취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화재가 몇 건 발생한다고 해서 내연기관차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에코프로비엠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구의 상태는 말기암 환자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일부 기후학자들은 환경 문제 해결을 사실상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최근까지 전세계 해수면 온도의 그래프입니다. 2023년도 해수면 온도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평균치를 훨씬 벗어나 데이터가 심하게 튀는 결과치가 나타납니다. 이번 여름을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류에게는 혁명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환경보호에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종이빨대나 좀 쓰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기차야말로 일대 혁명이고 시스템적 변곡점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의무입니다. 어쨌든 지금 논점의 핵심은 안전이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한국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는 운전자의 안전에 있어 내연차에 비해 그렇게 극심하게 위험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결론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많이 노출되는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본질을 파악해야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기차 산업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산업의 초기 단계입니다. 2차전지 섹터의 극도로 적대적인 증권가에서도 전기차의 캐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캐즘이라는 것은 결국 얼리 어답터들 진입 이후 수요가 소강되는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기차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를 지나 높은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점점 더 안전하고 뛰어난 배터리를 탑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등록된 전기차보다 향후에는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전기차들이 널리 보급될 것이고 셀 안정성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된 품질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전기차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화재 한두 건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해서 뉴스에서 봤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무서우니까 당장 없애버리자는 주장은 마치 원숭이와 같은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2차전지를 투자하고 있다거나 해서 말씀드리는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자명한 사실입니다. 7년간의 데이터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위험이 낮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덩어리, 그 중에서도 서울에 바글바글 모여 사는 구조가 아닌 미국과 같은 북미 시장에서는 충전소 쟁탈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배터리 단가만 저렴해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선대인 소장님께서는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은 그 편리성과 유지 비용의 장점으로 결코 다시는 내연기관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전기차는 자체적인 상품으로서의 경쟁력도 뛰어나고 심지어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구매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자극적인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미래는 예견할 수가 없고 전기차 화재 건수가 내연기관차보다 많아질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내연기관차에 현격히 못 미치는 현 시점에서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두고 잠재적 화약 취급을 하는 것은 참으로 단편적인 결론이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 수준까지 어리석은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다수의 의견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매체로부터 몇 회에 접했는지에 따라 냉철함과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언론사들이 사실 전달을 넘어서 정보 전달자 개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요즘 언론의 신뢰성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애쉬의 동조 실험 이론은 사회적 압박이나 집단 내의 동조 욕구가 개인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최소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멍청한 다수의 주장과 언론에 속아서 3cm짜리 실이 5cm짜리보다 더 길다는 결론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거나 잘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5cm짜리 실이 더 길다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 이러한 정보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 분석 자료들을 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개인 주주분들과 함께하면서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